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이것.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5분 면역 항암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보라매 병원 약사 이유미입니다.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1세대인 세포 독성 항암제는 무분별하고 빠르게 분화하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데, 이때 정상세포도 같이 손상시켜 구역구토, 탈모, 골수억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세대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의 특정 단백질이나 유전자 변이를 표적으로 하여 암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을 차단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암세포만 식별해 공격하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에만 사용할 수 있고 약제 내성의 출현으로 인해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3세대 면역 항암제는 암 자체를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와 달리 인체가 가진 면역세포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내가 가진 면역 체계를 활용하여 치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광범위하며 장기간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소 우리 몸은 면역 체계를 통해 암세포를 제거하여 암의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면역세포의 공격을 회피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면역 항암제는 이런 암세포가 인체의 면역 체계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면역세포 작용을 강화하여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하도록 하는 약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면역 관문 억제제와 면역 세포 치료제가 있습니다. 먼저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의 면역세포인 T세포는 세포의 정보를 확인해 암세포 발견 시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암세포는 이 T세포를 속이는 가짜 신분증인 면역 회피물질 PDL1을 갖고 있습니다. 이 면역 회피물질이 T세포 표면에 발현한 면역 관문 단백질 PD1과 결합하면 T세포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착각하여 공격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면역 관문 억제제가 관여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T세포의 특정 부분에 면역 관문 억제제가 먼저 결합해 면역 회피물질의 결합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을 개시합니다. 두 번째 면역세포 치료는 이전의 치료제들과는 다른 방식인데요. 바로 살아있는 세포 자체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체내의 면역세포를 채집해 강화하거나 유전공학으로 변형시켜 체내에 다시 넣어주는 치료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CAR-T세포 치료제는 킴리아가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다양한 암종에서 치료 효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용에 따라 적응증, 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질환이나 증상이 다릅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는 대표적으로 흑색종, 폐암, 유방암, 간암, 림프종, 신세포암, 방광암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암세포가 발현한 면역 회피물질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암세포 자체의 돌연 변이의 비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는 단독 사용뿐만 아니라 기존 항암요법 또는 다른 면역 관문 억제제와의 병합요법을 통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역세포 치료제인 킴리아는 림프종 치료와 25세 이하의 소아 및 젊은 성인 환자에서의 급성 림프성 백혈병 치료에 적응증을 갖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 등에서 발생했던 구역구토, 탈모 등의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면역체계 활성화에 따른 자가 면역 질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뇌하수체 갑상선 등의 호르몬 장애, 피부 장애, 폐렴, 간염, 대장염 등의 염증성 질환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런 부작용들이 일시적으로 가볍게 나타나지만 간혹 그 정도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으며, 또한 치료 과정 중 어느 시기에나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면역 항암제 투여 후에는 면밀한 모니터링이 병행돼야 하며, 상황에 따라 투여를 중단하거나 스테로이드제, 면역 억제제,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치료 효과가 좋지만 기존 항암제에 비해 약값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국내에서 암으로 진단받으면 중증 환자 산정 특례제도 적용 대상이 되고, 환자는 전체 치료 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비소세포 폐암 환자가 펜브롤리주맙을 3주에 1회씩 1년간 투여받을 경우 치료 비용은 약 7천만 원 정도인데 급여 적용 시 환자 부담 치료 비용은 약 3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면역 항암제별 국내 허가 적응증과 급여 적응증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 정확한 사항은 담당 의료진과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 약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약제부를 찾아주세요. 쉽고 친절한 개인별 맞춤 복약 상담으로 여러분의 치료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